218번 조상 나이 46세 전직 기쁨증권 투자 2팀 팀장 고객 예지금을 무단으로 배돌려 주식 파생 상품과 선물 옵션에 투자했다가 실패 현재 손실 6억 5천만 원. 다시 벌어 60억을? 60억? 아니 6억이라며. 아니 너 증권회사 다닌다더니 주식을 한 거야? 주식은 그렇게 크지 않고 선물을 했어. 선물? 선물로 그 돈을 써? 아니 누구 선물을 얼마나 비싼 걸 산 거야? 여자 생겼냐? 그런 선물이 아니고 그런 게 있어. 여기서 잠깐. 아니 서울대까지 나온 똑똑한 양반이 도대체 얼마나 비싼 선물을 했길래 60억 원의 빚이 생겼다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톰입니다.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 실적을 거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나요? 여기서 조상우 역할을 맡은 배우 박혜수가 선물이라는 걸 해서 60억 원의 빚이 생긴 설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선물이 뭐길래 서울대 수석 입학까지 하고 금융업계에서 팀장으로까지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빚이 생긴 걸까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선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few candle bonk later. 참고로 본 영상은 이 선물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자 제작한 게 절대 아니라는 점 유념해주세요. 오히려 이쪽 시장에 대해서 뭣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까딱 잘못 건드려서 인생 날아갈 수도 있을 만큼 하이리스크, 고위험성 상품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롱, 숏, 마진, 몇 배울, 레버리지, 몇 틱, 몇 핍 막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아마 그분은 선물 매매를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금융상품은 현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비트코인 거의 다 현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현물이란 이 나타날 현자를 썼어요. 현재의 가치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선물은 그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먼저 선자를 썼죠.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미리 뭔가를 먼저 한다라는 느낌이 풍기죠. 영어로는 futures 혹은 margin trading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선물이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거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장래에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이 현품을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종목이에요. 종의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통상적이고 정통적인 상품들은 현물이라고 하죠. 가격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변동성이 크면 그만큼 높은 수익 혹은 손실이 나겠죠. 적으면 그만큼 낮은 손익이 날 테고요. 주식이라든지 코인, 부동산 이런 게 이제 현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선물은 뭐냐? 금융 상품들 중에서 파생된 상품이라고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오를 때 혹은 내릴 때 둘 다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롱, 숏, 공매수 혹은 공매도. 이 공이 빌 공짜예요. 그리고 이 선물은 이 배율이라는 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배율이라는 것 때문에 강제청산 혹은 마진콜, 로스컷 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만기일이 또 있어요. 선물은 만기일이 뭐냐면 이 선물 상품을 사고 팔고 할 때 포지션을 들어갔다고 하죠. 포지션을 주기적으로 엑싯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월물, 몇 월물이냐, 12월물이냐, 11월물이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물이 있는 상품들은 만기일이 존재하는 거고 이제 무기한물은 만기일이 없는 선물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인도 비트맥스나 바이빗, 바이낸스 등 마진 거래, 이 마진 거래도 일종의 선물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FD는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까다롭긴 한데 이제 주식을 배율을 써가지고 숏을 치거나 우리나라 그 주식 상품들을 선물로 공매도 공매수를 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통화 상품들이 있죠. 달러 페어, 엔화,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등 FX라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렉스라고 이제 포레인 익스체인지의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흔히들 저희가 해외 선물, 국내 선물 막 들어보셨죠? 그런 지수들, 코스피, 나스닥, S&P, 코스닥, 다우, 러셀, 닥스 이런 게 이제 지수들이고요. 이제 에너지는 오일, 금, 천연가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치가 변하는 웬만한 물건들은 다 선물 상품이 있어요. 여기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 거래는 어떻게 보면 오르면 벌고 내리면 잃는 그 우상향 혹은 상방에만 이제 베팅이 가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가격이 상승을 했다. 팔면은 이제 그게 수익이 되는 거고 샀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선물은 위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다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매수는 이제 올라갈 때 현물이랑 비슷하게 이제 우상향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공매수 혹은 롱 상승 추세에 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매매자들이 가격이 쌀 때 진입해서 비쌀 때 익절을 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는 반대로 short 혹은 short selling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다가 더 베팅을 하는 거죠. 하락 추세가 나올 것 기대하고 가격이 비쌀 때 진입을 해서 쌀 때 익절을 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롱 포지션 트레이딩 셋업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숏 포지션 트레이딩 셋업이에요. 여기서 이제 롱 진입을 만약 하셨다. 그러면 올라가면은 여기서 익절을 하면 수익이겠죠? 대신 떨어지면은 이제 손실이에요. 여기서 손절을 치시던가 아니면 계속 들고 계시면은 강제 청산이라는 거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여기서 숏 진입을 했다면 떨어지면은 여기서 익절을 하는 거고 올라가면은 뭐 손절을 치시던지 아니면 계속 물려 계시면은 이제 여기서 로스컷 혹은 강제 청산을 당하는 거예요. 배율 혹은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현물은 차익대로 손익이 발생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코인 혹은 주식이 100원일 때 사서 120원 때 팔면은 20% 수익이 생기는 거고 100원일 때 샀는데 80원이 돼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면 20% 손실을 보는 거겠죠. 반대로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 배율을 적용을 시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매매자가 리스크랑 리턴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이 배율을요 차익에 곱해주면 돼요. 이제 현물은 이제 1배율이에요. 자 이제 2배율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1.4배가 되면은 현물은 40%의 수익일 텐데 배율을 2배 치면은 80% 수익이겠죠. 반대로 잃으면은 80%의 손실이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강제 청산 혹은 이제 로스컷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3배율로 포지션 진입을 했어요. 벌면은 뭐 곱하기 3 해가지고 받을 텐데 만약에 이제 잃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일 때 코인을 샀는데 6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1배율 상으로는 40% 손실이지만 이걸 곱하기 3 해버리면 마이너스 100%가 되면은 바로 로스컷이 돼요. 강제로 포지션이 청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100%가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플러스는 100%가 넘어갈 수 있어도 곱하기 4, 4배율로 포지션을 진입했는데 30%만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120%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로스컷인 거예요. 현물은 이제 종목이 상패가 되지 않는 이상 휴지 쪼가리라도 남잖아요. 근데 선물은 배율을 적용한 이상 본인의 포지션에 반대로 가게 됐을 때 마이너스 100%가 되면은 강제로 청산이 돼요. 100배율, 200배율, 300배율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배율로 들어갔을 때 1%만 떨어져도 진입한 물량이 다 없어지겠죠. 선물이라는 상품이 무서운 거예요. 현물은 존버라도 하면은 되는데 이 선물이라는 파생 상품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을 내면은 배울만큼 또 많이 따겠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트레이딩 뷰에 이 공매수, 공매도에 대한 개념을 올려드린 건데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도 유튜브 영상도 하나 올렸을 거예요.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선물 거래는 롱숏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다는 점, 배율을 유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 강제 청산 혹은 로스컷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죠. 이 만기일이 있는 선물 상품도 있고 만기일이 없는 선물 상품도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좀 트레이딩 실력이 되신다, 차트를 좀 잘 보신다, 손절, 익절 이런 거 잘 하시고 매매 셋업을 잘 설계를 하신다, 이런 분들은 일단 현물이 더 안전해요. 본인이 리스크를 더 갖고 가서 그만큼 리턴을 얻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선물을 매매를 하실 수 있겠죠. 선물은 현물과 다르게 위아래로 또 걸 수 있고 배율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또 다양한 전략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드가 좀 부족해도 고배율 전략을 활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수익에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그만큼 더 빨리 망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선물 상품이 제 주 트레이딩 종목이라서 저도 처음에 현물을 하다가 선물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피를 많이 봤죠. 웬만하면은 현물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간혹 몇몇 분들이 비트코인 떨어질 때 혹은 주식이 떨어질 때 지금 이거 떨어지고 있는데 숏 타야 되는데 그럼 이게 마진 혹은 선물 거래가 현물보다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떨어질 때 숏 타면 되고 올라갈 때 롱 타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끔 말씀하시는데 완전 개우산입니다. 현물 잘 하시다가 선물 쪽 넘어와가지고 깡통 차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머릿속으로는 파동을 올라갈 때 롱, 떨어질 때 숏 이렇게 다 발라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현물은 어떻게 보면 물리면은 한쪽 방향만 이제 우상향만 고려를 하고 홀딩을 하면 되는데 괜히 선물했다가 욕심부리고 파동 위아래 다 발라 먹으려고 무리하다가 위로 청산 아래로 청산되는 상황이 허다해요. 그리고 수수료라든지 펀딩비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펀딩비라는 건 이제 롱이랑 숏 포지션을 들어와 있는 비중이 너무 차이가 많이 한 시장 종목 안에 롱 포지션을 탄 사람도 이만큼 되는데 숏 포지션 타는 사람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수렴시키려고 평균화 시키려고 이 롱 들어가 계신 분들이 숏 들어가 계신 분들한테 펀딩비를 내야 돼요. 시간마다. 잘 활용을 하면 또 이게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펀딩비도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만약에 본인이 차트를 못 본다, 그럼 당연한 거고 차트를 잘 봐도 손절을 잘 못한다, 혹은 손익비 승률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절대로 선물 혹은 마진 거래를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99번 따고 한 번 잃을 때 다 잃는다는 소리 있잖아요. 선물은 정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현물도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긴 하지만 선물은 정말로 까딱 잘못하면은 내동나서 풀리면은 시드가 갑자기 증발해버릴 수 있는 너무너무 위험하지만 또 손익비라든지 손익 관리를 잘하고 원칙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이쪽 세계에서 날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나쁘다는 그건 아닌데 확실히 리스크가 다르니까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의 리스크를 항상 잘 알고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징어 게임 코인 타려고 이거 만들었어요. 예전에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아무튼 다들 성투 하세요.